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49화 2028학년도 대입 관련 교육부 발표 분석. 사실 이게 그 계획에 없던 건데 제가 출근을 했더니 발표가 짠 하고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보실까요? 총 3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막 아주 막 크리틱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뭐 이게 동영상을 만들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 그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 4과목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평가원 모의고사.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예시문항 발표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에 예시문항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몇 문제만 한 거였고, 이제 오늘 발표된 거는 그 한 세트의 진짜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 진짜 모의고사 나왔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이제 30문제짜리 모의고사 나왔어요. 영어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한국사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40분 동안 25문제, 통합과학도 40분 동안 25문제인데 역시 이제 25문제짜리 모의고사가 나왔어요. 뭐 직업탐구 안 나왔고 제2외국 한문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문항 소개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디 가시면 그 다운받으실 수 있느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그냥 아무 데서나 평가원 이렇게만 치면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기 가셔서 그 알림마당 있거든요. 알림마당. 알림마당 밑에 보면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 보도자료를 누르시면 그러니까 홈, 알림마당, 카이스 소식, 보도자료. 그러면 이제 제목은 2028학년도 대입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한 날짜가 2025년 4월 15일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4월 15일입니다. 여기 보면 첨부 파일에 그 첨부 파일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보도자료고 이제 두 번째 거가 예시문항 안내 자료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PDF 파일 안에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4과목 모의고사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자랑 하나 해야겠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저희 채널 말고 그 미미미노 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All About 입시라는 코너를 이제 우리 민우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81화에서 제가 뭐 몇 분 몇 초까지인지는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지만 81화에서 제가 그 통합과학이 25문항에 이제 5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1.5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고 2.5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이 몇 문제씩 나올 거냐 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왜냐면 이게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898 아니겠냐, 그냥 898로 본다. 그러니까 1.5점짜리 8문제, 2점짜리 9문제, 2.5점짜리 8문제 요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뭐 그냥 뭐 뇌피셜이었죠. 뭐 제가 뭐 평가원에 아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생각해 보니까 뭐 898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89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능도 898로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두 번째, 요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종합형 수시 관련 모집 단위별 반영 내신 과목 조기 안내.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요게 보도자료에는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 자주 걸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이 담당자랑
통화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하건 누가 교육 자칭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하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랑 다르면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 일단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최상위권 대학 중 일부, 모든 대학 아닙니다. 모든 대학 아닙니다. 최상위권 대학 중 일부는 종합평수시에서 각각의 모집 단위에 대해 이수 권장 내신 과목을 정해서 발표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그냥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장 지금 현재 공개된 것 중에 가장 최신 자료가 2026학년도 서울대. 사실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도 있지만 서울대가 제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대는 단과대학이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서울대 나름대로 이 단과대학 순서의 룰이 있습니다. 항상 서울대는 인문대학이 제일 앞입니다. 인문대학에는 이 광역 모집 단위인 인문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과별 모집 단위인 국어국문학과부터 미학과까지 있는데,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장 과목은 전부 다 내신입니다. 내신. 단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그냥 권장 과목이 있어요.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게 서울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 뇌피셜입니다. 자, 핵심 권장 과목은 내신에서 이 과목을 안 하면 안 뽑아주겠다. 요게 핵심 권장 과목인 것 같고요. 그냥 권장 과목은 내신에서 요 과목을 하면은 가산점을 주겠다. 요 정도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종합평수시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예 없지만 교과형 수시나 논술형 수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종합평수시 온리입니다. 근데 인문대학은 어쨌든 다 없고요. 다음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정치, 외교, 학부부터 언론, 정보학과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경제학부만 이제 권장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은 없고요. 권장 과목이 이제 미적과 확통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지금 쭉 계속 보시겠지만은 이 권장 과목이 전부 다 자연계 학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과에는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이과라고 하면은 문과는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에서 뭘 배웠건 대학 와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장 과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과는 권장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대학 와서 공부 잘 못한다 이런 얘기죠. 못 따라간다. 자, 한번 볼까요?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수리과학부는 핵심 권장 과목의 미적, 확통, 기하, 이게 수학 세 과목이죠. 그냥이 없고요. 통계학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물리천문학부 같은 경우는 물리학 전공이냐 천문학 전공이냐에 따라 둘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자료는 PDF로 만들어서 저희 네이버 카페 윤도영 통합과학 시스템에 이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대학은 수리과학부부터 지구환경과학부까지 쭉 이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대학은 핵심은 없는데 그냥이는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경영대학은 문과니까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은 그 광역,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광역 모집단입니다. 이 광역을 합격하면은 이제 몇 개 학과를 정해가지고 이제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광역부터 항공우주공학과까지 쫙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 여기서는 제일 위에 있는 농경제사회학부, 요거 하나만 문과고 나머지는 다 이과인데, 아까 경제학과가 보면은 경제학부가 미적 확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농경제사회학부도 이제 미적 확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도 문과인 교육학과부터 윤리교육과까지는 없고, 이제 이과인 수학교육과부터 지구과학 교육과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아동학부는 이렇게 문과라서 없고요. 식품영양학과랑 이제 식품영양학과는 이제 확실한 이과고,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이과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권장 과목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 뭐 수의대, 약대, 의대, 뭐 학부대학, 첨단융합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대충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2028학년도 이제 2009년생이고 현재 고1인 학생들이죠. 자, 이 학생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1부터는 뭐 아시겠지만 내신 과목이 이름과 내용이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현재 고2와 고3은 물화생지 1, 2가 있잖아요. 이제 과학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1, 2가 없어집니다. 그냥 물화생지예요, 물화생지. 그리고 이제 막 덕지덕지 과목이 막 달라붙죠.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에서는 생원, 생투는 없어지는 대신에 그냥 생명과학이 있고, 그 다음 뭐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습니다. 즉, 각 대학은 종합형 수시에서 위에서 제가 서울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모집 단위에 대해 이수 권장 내신 과목을 수정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의무거든요. 그런데 종합형 수시에서 이제 우리 대학은 요과는 이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요과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권장 이수 내신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란 얘기는 모든 대학이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상위권 몇몇 대학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여기까지는 당연히 발표하고요. 뭐 그다음에 그 아래쪽 대학은 발표한 데도 있고 발표 안 한 데도 있어요. 뭐 대학 마음이죠. 당연히 의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발표하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의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발표 안 해도 되고 발표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재 고1인 이제 우리 09년생은 1학년 2학기 말, 그러면 올해 말입니다. 2025년 말에 고2 때 내가 내신 과목을 뭘 이수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1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택은 고2 때부터인데 이제 올해 말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신 과목을.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각 대학에게 올해 8월 말까지, 2025년 8월 말까지 종합형 수시에서 각각의 모집 단위에 대해 이수 권장 내신 과목을 발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랑 교육부 그 담당 사무관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거 뭐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답니다. 단 이제 대학 교육부도 그렇고 각 대학도 그렇고 그 필요성,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표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제 이왕 할 거면 다 같이 날짜 맞춰가지고 빨리 좀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전국에 대학이 뭐 200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최소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우리가 흔히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모두 8월 말까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발표가 뭐 8월 말에 잘 되면 일정대로 이걸 또 예쁘게 잘 모아가지고 또 제가 우리 이 최상위권 입시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제가 우리 미미미누 채널에 오로바웃 입시에서 뭐 한 이야기이긴 한데, 올해 말이 되면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들이, 뭐 학부모님들까지 포함해서 내신 과목을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로 온 나라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온 고1이 전부 다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컨설팅을 하고 뭐 돈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오로바웃 입시에도 막 고민이 그거 내신 선택 과목 관련해서 뭐 고민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또 그때 일이니까 뭐 그때 가서 뭐 또 제가 뭐 우리 학생들 도울 일이 있으면 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모의 수능 일정 변경. 자, 평가원에서는 매년 2번씩 모의 수능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능 말고, 진짜 수능은 11월에 보는 거고, 모의 수능은 6월, 9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2가 2026년에 보게 될 2027학년도 모의 수능까지는 6월, 9월에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까지는 늘 하던 대로 6월, 9월에 보는데, 현재 고1이 2027년에 이제 고3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2028학년도 모의 수능을 본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6월, 8월에 본답니다. 그러니까 6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9월 거를 이렇게 8월로 당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작년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모의 수능을 2024년 9월에 시행한 2025학년도의 경우 정확하게 9월 4일에, 다 작년 얘기입니다. 9월 4일에 모의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채점 결과는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에 나왔습니다. 채점 결과가.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모의 수능을 보고 채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때, 그 사이인 9월 9일부터 9월 13일, 요때 수시 원서 접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채점 결과라는 게 가채점이 있고 실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집에 와가지고, 왜냐면 해답은 공개를 하니까 이렇게 이게 채점해보면 내가 뭐 대충 몇 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내 점수는 알지만 남의 점수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점 받았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남들이 몇 점 받았느냐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채점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고 내년까지도 이 9월 모의 수능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년까지는 이게 다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미묘한 문제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고1이 이제 고3이 된 2027년, 근데 시험 이름은 2028학년도예요. 요때는 그 8월 하순에, 뭐 날짜는 뭐 당연히 뭐 지금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8월 하순에 모의 수능을 보고 채점 결과를 9월 중순에 나오고, 그리고 채점 결과 나온 다음에 9월 하순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한다. 요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9월 모의 수능 채점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뭐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다, 뭐 이거까지 다 확인하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좀 만시지탄이죠. 뭐 좀 더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왜
2년 뒤부터 하냐? 아, 당장 올해부터 하지.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이게 되게 뭐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취지거든요. 뭐 이미 지나간 작년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내년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교육부에서. 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현재 고1이 고3 될 때부터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이 4월 15일인데 4월 15일 제가 딱 출근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2028학년도 대입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3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촬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열심히 뚝딱또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물러가고요. 벌써 49화까지 했네요. 그리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 쭉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47화와 48화의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걸 했는데 이제 49화까지 해버려 가지고 하루에 동영상이 막 3개씩 올라가고, 원래 이제 진짜 유튜버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착 날짜를 뿌려가지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전업 유튜버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동현이었습니다.